네, 안녕하세요. 앙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엘든링의 캐릭터 작업 과정을 알아볼 건데요. 이 세션을 관통하는 단어는 집념입니다. 좋게 말하는 장인정신, 나쁘게는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고집이 어떻게 작업에 다루어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엘든링의 캐릭터의 모델 제작에 대해 고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생각하고 만들 것인가 등 모델러가 어떤 사고로 어떤 방식을 통해 작업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엘든링에는 드래곤이나 거대 곰 등 현실적인 모티브로부터 연상되는 몬스터부터 인형과 같이 이형의 존재인 전목의 고드릭 등 상상력으로 만들어야 하는 캐릭터도 등장합니다. 전자는 그래도 비교적 만들기 쉽지만 후자는 역시 3D 모델러들에게 더 고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프롬소프트웨어의 캐릭터 제작 공정인데요. 우선 디렉터로부터 캐릭터 이미지의 제시가 있고 다음에 컨셉 아티스트가 그 이미지를 컨셉 아트로 합니다. 그 컨셉 아트를 베이스로 모델러가 3D 모델이나 쉐이더 등에 제작해 나가는 흐름이죠. 본 세션에서 다루는 것은 3D 모델 제작의 일부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프롬소프트웨어의 경우라는 것을 먼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컨셉 아트는 캐릭터의 매력, 특징이 지표가 되기 때문에 3D 모델러 독자적인 해석 등으로 비틀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컨셉 아트는 캐릭터의 설계도가 아니기 때문에 3D 모델러가 자신의 판단 등으로 정보를 보충해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서 당연히 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모델러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생각하면서 양립시키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고집이란 요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고집이란 것을 크게 모델러와 컨셉 아트의 관찰 방법, 쉐이더에 의한 표현의 구조, 고집을 발휘할 수 있는 팀이 되기 위해서란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D 모델러와 컨셉 아트의 관찰 방법인데요. 컨셉 아트나 참고 자료를 잘 보고 형태를 생각하자라든가 3D 모델링 자체의 형태나 밸런스를 잘 정돈하자 등 입으로 말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자료를 잘 관찰하지 않고 상상으로 보완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컨셉 아트를 바탕으로 모델을 만드는데 어떻게 자료를 관찰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개미를 예로 볼까요? 컨셉의 관찰이나 3D 모델의 관찰 방법은 프롬소프트웨어 내에서는 사람에 따라 방법이 다양합니다. 대략적으로 나누면 입체물로서 보는 방법과 경계선과 공간을 보는 방법의 두 종류입니다. 빛을 맞아서 생긴 음영에 주목해 입체감을 생각하는 방법, 또 하나는 경계선과 공간에 주목하여 전체 윤곽과 파트의 크기 비교, 파트 길이의 틈 등을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관찰 방법 중 어느 것이 좋을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컨셉 아트나 참고 자료를 관찰할 때 면과 음영으로 입체를 포착하는 사람은 입체감이나 조형의 묘사가 잘 되는 경향이 있지만 한편으론 정보량이 너무 많은 탓인지 전체의 밸런스를 잡는 일에 고전한다는 것이죠. 한편 경계선과 공간에서 입체를 생각하는 사람, 즉 윤곽이나 파트의 크기, 관계 등으로 형상을 파악하는 사람은 각도를 바꾸어 관찰하는 것으로 입체로서의 정밀도를 올리고 또 파트의 비율이나 공간 등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세한 정보에 연연하지 않고 밸런스나 전체 인상에 중점을 둔 것이 이점이지만 디테일 표현이 결여되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찰 방법은 모두 1장 1단이 있어 어느 쪽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구분하여 양쪽을 다 취할 수 있도록 고민했고 그렇게 해서 결과에 개선이 보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입체를 파악하는 것이 약한 사람에게는 단면의 형상을 의식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단면이 어떤 형상인지, 원형인지, 타원형인지, 마른 모형인지 등에 강하게 의식을 돌려 입체를 파악할 수 있게 돕는 것이죠. 이것은 단면을 선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면은 아름다운 원형이 아니라 왜곡됩니다. 점점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 잘 관찰하는 의식을 가지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계선과 공간이 서투른 사람이나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료의 정보량을 일부러 줄이는 것도 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컨셉 아트나 참고 자료, 모델의 스크린샷 등을 이미지 툴로 가공하여 정보량을 줄입니다. 그러면 입체가 아닌 경계선이나 공간이 보이게 되어 파츠 크기의 비율이나 밸런스를 파악하기 쉬워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다음 포인트는 모티브의 이해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프롬소프트웨어의 컨셉 아트는 어디까지나 지표이지 설계도가 아닙니다. 컨셉 아트에 그려지지 않는 세부 사항은 모델러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상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정밀도도 올라 응용까지 되는 상황이 보였는데요. 특히 실제 생물에 가까운 모티브의 경우는 더 두드러졌습니다. 즉 모델러가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컨셉 아트의 매력을 한층 더 이끌어가는 것에 연결된 것이죠. 대상이 실제 생물에 가까울 경우 사진 자료를 보거나 생물로서의 특징을 조사하거나 곤충이라면 표본을 쌓아서 참고를 하는 등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효과가 있었던 것이 사육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상에 애착이 쏟아져 여러 상상이 펼쳐지는데요. 생물을 기르고 있거나 기른 적이 있다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부풀리고 지식을 늘리고 애착을 가지는 것으로 컨셉 아트에는 없는 세부사항을 갖춘 복잡하고 매력이 넘치는 생물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사육 방법을 생각할 때에는 식생활이나 사냥 방법에서 생태가 보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요소가 그 생물의 가장 큰 특징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마귀의 팔, 뱀의 턱, 기린의 목 등 그 생물을 상징하는 파츠는 어떤 것을 어떻게 먹는가 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마귀의 팔은 먹이를 잡기 쉽도록 낫 모양으로 되어 있고, 다른 동물이 닿지 않는 장소에 잎을 먹을 수 있는 기린의 목은 길죠. 그들을 이해함으로써 특징을 강조하는 경우에도 의미 있는 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서식 환경, 번식, 움직임, 성격, 연령, 수명, 서투른 것, 천적 등 생물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특징에 직결되어 특징의 이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한 얘가 큰 왕새우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큰 몸통이 있고 2개의 큰 팔과 8개의 다리, 긴 촉과 큰 꼬리 지느러미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왕새우를 참고로 했지만 크기가 15m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뼈의 두께 등은 랍스터도 참고로 했습니다. 큰 왕새우의 큰 가위는 먹이를 포착하고 싸우고 위협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가위로 살아있는 먹이를 잡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8개 있는 다리 중 앞쪽 4개는 앞에 작은 가위가 붙어 있어서 그들을 사용해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감각기인 촉각선은 실제 왕새우보다 많았습니다. 또한 입 근처에는 먹이를 잡는 작은 다리가 붙어 있어 이것을 사용하여 물고기 등을 잡고 먹습니다. 입안에는 작은 기관이 있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위에 둥근 기관은 배설구멍입니다. 큰 왕새우는 물을 토해 공격을 해오는데 그것은 어쩌면 배설물일지도 모릅니다. 다리의 뿌리는 밀집되어 있으며 그 중앙에 기생충들이 보입니다. 꼬리의 뒷면에도 작은 다리가 자랍니다만 이 다리가 길기 때문에 이 개체는 암컷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왕새우는 이 다리에 알을 안고 키우기 때문이죠. 꼬리의 등은 새우와 달리 왕새우가 조금 평평하고 펴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파헤쳐가는 것으로 모델러는 대상을 알고 보다 적절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정보는 반드시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캐릭터를 깊게 생각해 깊이를 낳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판타지 세계가 무대이다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올바른지 어떤지에 엄밀한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델링이 끝날 무렵에는 지나치게 조사한 나머지 그 생물을 좋아하게 돼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도마뱀을 기르기 시작한 사람도 있었죠. 이러한 대처의 결과 특징이 충분히 표현되고 애니메이션을 살려 게임의 매력에도 연결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왕새우는 피해를 입으면 크게 배를 보입니다. 배의 중심에는 기생충이 있지만 게임에서는 여기가 약점이 됩니다. 기생충은 격렬하게 번쩍이지만 본은 들어가지 않았고 모델러가 만든 쉐이더에 의한 애니메이션을 움직입니다. 입안의 세세한 구조는 모델러가 마음대로 만들었지만 애니메이터가 그것을 파악해 알아차리고 본을 넣고 움직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모델러가 고집한 부분이 그 후에 공정에 전해진 예로 이런 진념의 연쇄는 자주 일어나 고집을 가지고 만든 것이 나중에 이용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며 이런 것이 컨셉 아트에 그려지지 않은 부분을 보충할 수 있고 캐릭터 각각을 더 개성있고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갑옷을 소재로 한 고집 사례입니다. 중세 유럽풍의 갑옷 장비를 예로 들겠습니다. 컨셉아트의 매력에 더해 본래의 갑옷의 매력을 이끌어낸다. 컨셉아트에는 없는 세세한 정보로 설득력을 낸다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프롬소프트웨어의 모델러는 그 세 개의 장인이 어떻게 갑옷을 제작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상상을 넓혀갑니다. 이미지 소스가 되고 있는 중세 유럽을 생각하면 얇은 철판을 망치로 여러 번 두드려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예로 든 갑옷은 망치의 흔적을 깨끗하게 다듬고 세세한 장식 등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세에 실제했다면 아마 꽤 비싼 것일 겁니다. 고위층의 기사가 사용하고 있었다고 생각되죠. 갑옷의 말단은 철판을 접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파츠의 경계선이 둥글게 되어서 착용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들어가 있죠. 파츠가 나사나 경첩, 벨트, 끈 등으로 조정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을 유의하고 있습니다. 건틀릿은 특히 미세한 구조로 작은 플레이트가 겹쳐서 있는데 플레이트는 관절의 움직임에 따라 나뉘어 있으므로 의외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부는 리얼리티를 무시하고 있어 모두를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갑옷의 상태에도 집착하고 있는데요. 녹등은 단지 갑옷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갑옷을 입을 사람까지 생각해 더럽힙니다. 갑옷을 소중히 하고 있는 사람인지 꼼꼼하고 정확한 사람인지 물건을 거칠게 취급하는 사람인지 등도 보이기 때문이죠. 모델러는 그러한 구조를 의식하고 실제로 장인이 이 갑옷을 만든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모델링을 시작합니다. 고증적으로 충실한 구조를 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한 갑옷이나 제조 방법을 참고로 가능한 한 설득력 있는 구조를 유의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너무 고집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인상을 주는데 효과적인 요소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그 세 개의 문화권의 장인이라면 어떻게 만들까? 착용해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여야 하는가를 조사해 생각하고 표현해야 설득력이 태어납니다. 모든 것을 충실히 만드는 것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떤 요소가 특히 인상에 기여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나머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의 고집을 수단으로 하여 갑옷이 가지는 매력을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며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설득력과 양립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소재, 재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은 위에 갑옷의 이야기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철은 녹슬기 쉽고 녹슬어가는 것으로 점점 부서지게 됩니다. 원래 철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하여 얻은 금속으로 포함되는 탄소의 양을 조정하여 경도를 조절할 수 있는 편리한 소재입니다. 반면 철은 매우 녹슬기 쉽습니다. 지금 화면의 오른쪽에 표시된 상태가 되면 녹은 내부까지 침식하고 있어 강도도 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녹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에 기름이나 도료를 바르거나 구워 넣어 산화 피막을 만들어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철의 특징을 아는 것으로 예를 들어 손질이 잘 되고 있는 갑옷의 소유자는 부유하고 물건에 곤란하지 않는 귀족 혹은 도구를 소중히 취급하는 프로의식이 높은 전사일 수 있고요. 격렬하게 녹으로 덮여있는 경우는 바다 가까이에 살거나 병을 앓고 있는 등 손질을 할 수 없는 어떤 원인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소재의 취급 하나로 캐릭터성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은은 꽤 녹슬기 어려운 대신 화학 반응으로 점점 검게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 검은 덩어리라도 내부까지 부서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황동은 금과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구리의 특성으로 산화가 진행되어 녹청이라는 상대가 되어 녹색으로 녹슬어지게 됩니다. 이런 소재 재질에 대한 이해에 대해 소재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 장비가 어떤 것인지를 표현할 수 있고 캐릭터성을 이해할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으므로 리얼함도 필요하지만 연출의 하나로서도 의식할 수 있습니다. 비단 금속뿐만 아니라 가죽에서도 천에서도 이런 방식은 같습니다. 이어 쉐이더에 대한 우리의 고집입니다. 엘든링의 개발에서는 모델링만으로는 캐릭터를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많아 쉐이더의 기능을 조합해 표현했습니다. 쉐이더는 캐릭터 표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소개된 것은 소재와 더러움을 블렌드하는 기본 쉐이더입니다. 처리 내용은 보통의 블렌드 처리로 마스크를 만들어 거기에 범용 텍스처를 할당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소재의 특성을 의식하고 엄선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슬라이드에 표시된 청색 마스크 부분에는 일반적인 철의 범용 텍스처가, 빨간 마스크 부분에는 철의 녹슨 범용 텍스처가 각각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델러는 소재에 따른 마스크를 그리는 것만으로 질감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소재의 질감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효율과 품질 저하 모두에 공헌하였습니다. 또한 마스크는 노멀맵의 알파 채널을 사용해 화이트와 블랙에서 각각 다른 마스크를 거는 수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용 메모리 증가는 불필요하고 질감을 타일링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메모리 절약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털에 오버레이하는 쉐이더는 털에 헤어카드를 자유롭게 배치한 다음 그 위에선 다른 텍스처로 색변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늑대의 털 같은 곳에도 따로 블러가 먹힌 털 쉐이더와 벡터맵 등을 활용해서 모델링만으로는 표현하기 힘든 털의 표현을 구현하였고요. 사슬로 된 투구 밑단의 마감 처리를 위해 다른 UV를 추가하는 쉐이더도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의 얼굴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디테일도 비슷한 표현들로 구현되었습니다. 해파리를 볼까요? 해파리는 단순히 반투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을 몸속에 붙이는 처리를 하고 빛이 굴전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약간 배경을 왜곡하고 있죠. 또 이 해파리는 플레이어가 공격하면 화가 나고 색이 빨강으로 바뀌고 반격해 오는데 잘 보면 공격 부위가 검게 변색하는 연출이 있습니다. 배가 크고 부풀어 오른 개미는 배에 무언가가 쌓여 팽창해 있는 상태이므로 내용이 조금 비쳐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뱃속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징그러운 것이 들어있는 것 같은 연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TBI 함선에 닿으면 이렇게 비쳐다니는 듯한 연출도 사용되었죠. 버텍스 애니메이션은 모필 같은 사용법과 본 애니메이션적인 사용법을 했습니다. 전자는 얼굴이 평탄해지는 처리와 동시에 텍스처를 바꿨습니다. 3DMAX로 몰프 타켓을 셋업해 버텍스 애니메이션으로서 이용했습니다. 본 애니메이션적인 사용법은 아래 슬라이드에 표시된 캐릭터의 형태 변화 시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찢어지면서 자라는 무수한 팔은 본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특히 보스 중 하나인 엘드의 짐승은 우주와 같은 신체를 표현하기 위해 쉐이더를 사용하는 전제로 3D 모델을 제작하고 그것을 전제로 쉐이더도 동시 제작해 갔습니다. 이 캐릭터는 몸을 덮는 어둠 속에 척추와 별과 같은 것, 혈관과 같은 것이 보입니다. 내부 모델은 실제로 작성되어 있고 거기에 쉐이더를 할당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척추는 쉐이더를 사용하여 힘의 흐름과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으며 별은 판 다각형에 붙여 띄우고 있습니다. 모델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순차적으로 계속 공개하고 그 3D 모델 안에 쉐이더를 계속 거듭해 디벨롭 시킴으로써 정확히 신체 속의 우주 공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엘든링의 모델링에 대한 고집이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 그 캐릭터의 역할이나 특징을 왜곡하지 않고 컨셉 아트를 가능한 한 올바르게 읽어내는 것, 생물, 문화, 자연현상 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모델러에 의해 더욱 설득력과 매력을 부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 다 당연한 것 같고 상응하는 대처가 필요하고 캐릭터에 깊게 붙잡는 것으로 매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한 현장에 따라 상황이 다르니 정답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집을 발휘할 수 있는 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든링의 캐릭터 모델링 담당자는 최대 10명으로 이 인원수로 플레이어 캐릭터나 몬스터, NPC 관련 쉐이더 개발을 다루었습니다. 플레이어 캐릭터의 장비는 100개 이상으로 데이터 수로 말하면 600점 이상, 무기는 350종류 이상이었습니다. 또 몬스터나 NPC 등은 기본형으로 300종류 이상, 베리에이션을 포함하면 500종류 이상으로 어떻게 생각해도 만만하게 되는 물량은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세세한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생각한 것이 집념하는 것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의 고집은 필요 불가결이지만 고집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에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숙련된 직원들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투른 직원의 성장도 필요합니다. 그들을 다루는 것은 스케줄에 쫓기는 개발 측에서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관리자로서 직원들에게 업무에 쫓기지 않고 안심하고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직결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정책으로는 고집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리한 것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또 집념의 노하우를 실천할 수 있는 공수를 확보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일상 업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일을 의식한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휴일 출근도 심야 잠업도 철저하게 제로로 하였고 저 자신도 엘든링의 개발에서 하루도 휴일 출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개발의 단계에서 좌우되지 않고 항상 그런 것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이 운영이야말로 저의 제1의 고집이었을지 모른다 생각합니다. 물론 비용과 효과도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히 무한한 시간이나 비용을 들일 수는 없고 자기 만족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위한 고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의식하고 있던 것은 우선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지입니다. 고집에 대한 섬세한 부분이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좀비라면 좀비의 무서움은 고집해야 하지만 좀비가 신고 있는 신발의 품질은 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델로 본인들에게서는 눈치채기 어려운 것으로 이럴 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근거로 스케줄대로 어떻게든 엘든링의 모델링을 완성시킨 것 같습니다. 반성점으로는 섬세한 퀄리티에 대해서는 고집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사실 데이터의 자체는 난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데이터의 아름다움이나 작업의 효율화 등이 과제로서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방대한 캐릭터 제작을 중규모 정도의 팀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리하지 않고 장기간의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체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스태프가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각자에게 고집을 발휘해 주어서입니다. 그 결과 직원의 성장이라는 갈등이 없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도 기뻤습니다. 엘든링은 광대한 세계를 모험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분히 관찰할 기회가 별로 없고 좀처럼 제작을 깨닫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만약 기회가 있다면 내가 입은 장비를 차분히 보거나 들키지 않도록 적을 관찰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분명 그 모델링에 집념이 느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프롬 소프트웨어의 작업에 있어서 고집, 이 집념이 어떤 식으로 작업에 승화되는지, 그것이 게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냥 아무 곳에나 집념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필요에 따른 적재적소의 집념,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개발 환경의 구축,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것이 또 한번 엘든링의 아트를 정점에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집념을 가지고 계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